지금 아니면 할머니는 돌아가셔. 골든타임 안에 도착해야 해. 폭설 속 27살 아가씨가 60kg 노인을 업은 채 병원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무릎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숨은 끊어질 듯 헐떡였지만 17분 뒤에 세인은 생각지도 못한 인생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 노인을 살린 순간부터 세이 주변에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연달아 터지기 시작합니다. 낙하산, 과한 집착, 그리고 7년 동안 환자를 보지 못하고 있는 의사와의 만남까지. 도대체 세이는 누구를 살린 걸까요? 그 선택 하나가 거대한 인생의 수레바퀴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도 따뜻한 행운이 스며들길 바랍니다. 이야기는 한 여자의 숨가쁜 아침에서 시작됩니다. 오세이 27살. 그녀는 지금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있어요. 제1종합병원 인턴 최종 면접. 이 면접에 합격하지 못하면 어머니의 심장 수술비 3천만 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오늘 꼭 합격해서 올게요. 세이는 병상에 누운 어머니의 창백한 손을 꼭 잡으며 말하죠. 하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어요. 불안과 긴장이 온몸을 휘감고 있는 거예요. 세이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15년 전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공감 능력. 환자의 통증과 감정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느낄 수 있는 능력이죠. 아빠,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모르겠어요. 세이는 가끔 혼자 중얼거립니다. 환자를 볼 때마다 그들의 고통이 자신에게 쏟아져 들어오거든요. 가슴을 쥐어뜯는 통증, 숨이 막히는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 하지만 세이는 이것이 자신만의 재능이라고, 의사로서 환자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폭설주의보? 창밖을 보니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하철은 운행 중단, 버스는 전부 차고지행. 세이는 서둘러 낡은 오토바이에 시동을 겁니다. 제발 움직여줘. 오토바이는 가까스로 시동이 걸렸지만 얼어붙은 도로 위에서 균형을 잡기가 어려워요. 세이는 조심스럽게 속도를 내지만 급커브에서 그만 미끄러지고 맙니다. 무릎이 아스팔트에 부딪히며 피가 배어 나옵니다. 오토바이는 완전히 고장났어요. 세이는 시계를 봅니다. 면접까지 남은 시간은 단 40분. 병원까지의 거리는 12km. 뛰는 수밖에 없어. 세이는 이를 악물고 일어섭니다. 무릎에서 피가 흘러내리지만 개의치 않아요. 그녀는 눈보라를 헤치며 달리기 시작합니다. 한 발, 또 한 발.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폐가 얼어붙는 것 같지만 멈출 수 없어요. 조금만 더. 면접 20분 전. 세이는 병원이 보이는 골목까지 왔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리고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됐지만 해냈어요. 저기만 가면 됩니다. 그때였어요. 인적 드문 골목 한 구석에서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세이는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멈추죠. 눈더미 사이에 한 노인이 쓰러져 있어요. 할머니. 세이는 서둘러 다가가 노인의 맥박을 짚어봅니다. 맥박이 너무 약해요. 체온도 위험할 정도로 낮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습니다. 중증 저체온증이에요. 세이의 손이 노인의 손에 닿는 순간 그녀의 공감 능력이 발동합니다. 얼어붙는 혈관, 멈춰가는 심장 박동, 의식이 흐려지는 감각. 이대로 두면 10분 안에 목숨을 잃을 거예요. 안 돼. 세이는 시계를 봅니다.
면접까지 17분. 구급차를 불러도 이 날씨에 20분은 걸릴 거예요. 가장 가까운 병원까지는 2km. 하지만 면접장은 바로 저기 200의 앞입니다. 세희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합니다. 면접을 포기하면 엄마는? 하지만 그 순간 세희의 귓가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울립니다. 세희야, 기억해라. 면접은 다시 볼 수 있지만 생명은 다시 올 수 없단다. 아버지가 화재 현장으로 뛰어들기 전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에요. 세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죄송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119에 신고를 하고 노인을 등에 업습니다. 할머니, 버티세요. 제가 살려드릴게요. 세희는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이미 12km를 달려와 지칠 대로 지친 몸으로 60kg이 넘는 노인을 업고 또다시 2km를 향해 달리는 거예요. 하, 숨을 쉴 때마다 폐가 찢어지는 것 같아요. 다리는 후들거리고 무릎의 상처에서는 피가 계속 흘러내립니다. 하지만 세희는 멈추지 않아요. 조금만 더. 할머니. 마침내 병원 응급실이 보입니다. 세희는 마지막 힘을 쏟아부어 문을 박차고 들어섭니다. 환자요. 저체온증, 맥박 약함, 빨리. 그리고 세희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집니다. 의식이 흐려지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어요. 아빠, 제가 잘한 거죠? 세희가 눈을 떴을 때 그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정신 드셨어요? 간호사가 다정하게 물어봅니다. 세희는 황급히 몸을 일으키려 하지만 온몸이 쑤셔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할머니는? 제가 업고 온 할머니는요? 아, 김숙자 여사님 말씀이세요? 걱정 마세요. 덕분에 살아나셨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할 뻔했대요. 세희는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그제야 눈물이 또 쏟아져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그런데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한 노신사가 들어옵니다. 60대 중반쯤 돼 보이는 품이 있는 인상의 남성이에요. 그 뒤로 비서와 경호원들이 따라 들어오는 걸 보니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오세희 양이시죠? 남자의 목소리는 따뜻하지만 어딘가 떨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강우진이라고 합니다. 우진그룹 회장이고 당신이 구해주신 분이 제 어머니입니다. 세희는 깜짝 놀랍니다. 우진그룹이라면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잖아요. 아, 아니에요. 당연한 걸 했을 뿐인데요. 아닙니다. 강우진 회장은 세희 옆에 놓인 낡은 가방에서 무언가를 집어듭니다. 소방관 배지예요. 세희가 항상 아버지의 유품으로 가지고 다니는 배지죠. 이 배지, 혹시 오태준 소방관님의 따님이신가요? 세희의 눈이 커집니다. 네, 제 아버지세요. 어떻게? 강우진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가요. 15년 전 대형 화재 현장에서 저를 구해주신 분이 오태준 소방관님이셨습니다. 세희의 입이 떡 벌어집니다. 15년 전이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화재. 네. 저는 당시 30대였고 사업차 방문한 건물에 갇혀 있었습니다. 불길이 사방에서 몰려들고 저는 이제 죽는구나 싶었어요. 그때 오태준 소방관님이 나타나셨죠. 강우진 회장은 그날을 떠올립니다. 화염 속을 뚫고 들어온 소방관이 그를 발견했을 때 이미 출구는 봉쇄된 상태였어요. 소방관은 망설이지 않고 자신의 산소 마스크를 강우진에게 씌워주고 그를 업고 무너지는 건물을 탈출했죠. 소방관님은 저를 밖으로 밀어내시곤
그대로 건물 안으로 다시 들어가셨어요. 안에 갇힌 사람이 더 있다고. 그리고 그게 강우진 회장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닦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건물이 무너졌고 오태준 소방관님은 그 안에서 순직하셨죠. 세희도 눈물을 흘립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을 들으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저는 15년 동안 은인의 가족을 찾으려 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은인의 따님이 제 어머니를 구해주셨어요. 강우진 회장은 세희의 손을 꼭 잡습니다. 오세희 양, 아니 세희. 당신 아버지가 제게 주신 생명, 이제 당신에게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3일 후 세희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듣습니다. 제일종합병원 인턴 자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강우진 회장은 세희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 진지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회장님, 저는 면접도 보지 못했는데 면접은 형식일 뿐입니다. 당신의 진가는 그 눈보라 속에서 이미 증명됐어요. 그리고 강우진 회장은 서류 몇 장을 세희 앞에 놓습니다. 어머님의 수술비 전액, 그리고 생활비와 거주할 아파트를 제공하겠습니다. 거절하지 마세요. 이건 제 은혜 갚음이 아니라 당신 아버지께 드려야 했던 당연한 보답입니다. 세희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숙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일종합병원 내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예요. 들었어? 저 신입 인턴 말이야. 응, 강우진 회장 백으로 들어왔다며? 면접도 안 보고 들어온 거 실화야? 이게 말이 돼? 같은 기수 인턴인 박지훈과 최수진은 세희를 노골적으로 무시합니다. 박지훈, 28살. 서울의대 수석 출신의 의사국가고시 전국 1등을 한 수재예요. 그는 자신의 실력으로 정정당당하게 이 자리를 얻었다는 자부심이 대단하죠. 오세해? 실력도 모르는 낙하산 인턴이잖아. 우리랑 비교하는 것 자체가 실례야. 최수진, 27살. 외과 지망의 야심찬 인턴이에요. 그녀는 세희를 경쟁자로조차 보지 않습니다. 저런 애들 때문에 우리 같은 실력파가 손해보는 거라니까. 진짜 짜증나. 첫 출근 날 세희가 인턴 휴게실에 들어서자 대화가 뚝 끊깁니다. 모두가 세희를 빤히 쳐다보다가 고개를 돌려버려요. 안녕하세요. 오세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세희는 최대한 밝게 인사하지만 돌아오는 건 냉랭한 침묵뿐입니다. 박지훈이 비꼬듯 말합니다. 아, 네. 강 회장님 덕분에 편하게 들어오신 분이시죠? 잘 부탁드립니다. 저기,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오해? 뭐가 오해예요? 면접 안 보고 들어온 거 맞잖아요. 최수진도 가세합니다. 우리는 4년 내내 밤 새워가며 공부하고 국시 준비하느라 죽을 맛이었는데 당신은 편하게 들어왔으니 좋겠네요. 세희는 입술을 깨물며 참습니다. 해명하고 싶지만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날 저녁 세희는 어머니의 병실을 찾아갑니다. 엄마, 저 잘할 수 있을까요? 세희야. 어머니는 딸의 손을 꼭 잡습니다. 내 아버지도 처음엔 그랬단다. 사람들이 소방관이 뭐가 대단하냐고 무시했을 때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세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엄마. 저도 실력으로 증명할게요. 그날 밤부터 세희의 진짜 싸움이 시작됩니다. 다른 인턴들이 퇴근한 새벽 2시, 세희는 여전히 도서관에 앉아 의학 서적을 파고들어요. 무릎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아 걸을 때마다 찌릿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견딥니다. 외우는 것만으론 부족해. 이해해야 해. 환자를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세인은 교과서뿐 아니라 실제 환자 케이스, 논문, 심지어 해외 의학 저널까지 섭렵합니다. 누구보다 2배, 3배 더 공부하지 않으면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고립감은 점점 심해집니다. 점심시간 세희가 식당에 가면 다들 자리를 피해요. 회진 때는 그녀의 의견을 무시하고 실수라도 하면 역시 낙하산이라는 수군거림이 뒤따릅니다. 괜찮아. 나는 괜찮아. 세희는 혼자 중얼거리며 마음을 다잡지만 밤마다 베개를 적실 정도로 울기도 해요. 그런 세희를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한재혁, 35살. 그는 차가워 보이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의사예요. 5세 인턴. 네, 교수님. 자네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나? 세희는 애써 웃으며 대답합니다. 괜찮습니다. 열심히 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한재혁 교수는 잠시 세희를 바라보다가 말합니다. 자네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거 나도 알고 있네. 환자의 통증을 느끼는 공감 능력 말이야. 세희는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강 회장님께 들었네. 자네 그 능력을 의학적으로 발전시키고 싶지 않나? 그게 가능한가요? 한재혁 교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가능하고 말고 자네의 공감 능력은 훌륭한 진단 도구가 될 수 있어. 하지만 지금처럼 통제하지 못하면 자네가 먼저 무너질 거야. 내가 도와주지. 세희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아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대신 조건이 있네. 누구보다 열심히 해야 해. 그리고 자네의 능력을 과신하지 마. 의학은 과학이니까.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렇게 세희는 한재혁 교수의 멘토링을 받으며 조금씩 성장해 나갑니다. 하지만 아직 그녀 앞에는 더 큰 시련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세희는 운명적인 인물과 마주치게 됩니다. 강민준, 29살. 우진그룹의 유일한 손자이자 한때 촉망받던 의대생이었던 남자예요. 야, 저기 좀 비켜봐. 길 막고 있잖아. 응급실 복도에서 세희와 처음 마주친 민준의 첫 마디는 이거였어요. 무례하고 건방진 태도죠. 세희는 환자 차트를 들고 있다가 깜짝 놀라 비켜섭니다. 죄송합니다. 즉, 인턴들 요새 교육 어떻게 받는 거야? 민주는 투덜거리며 지나가려는데 그때 한재혁 교수가 나타납니다. 민준 씨, 여긴 왜 왔어요? 아, 교수님. 할아버지가 응급실 봉사 좀 하래서요. 뭐 할 게 있나요? 그럼 5세의 인턴 따라다니면서 환자 이송이나 도와주세요. 세희, 민준 씨한테 필요한 거 있으면 시키고. 민준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예, 저 인턴 따라다니라고요? 응급실 봉사가 뭔지 알고 온 거 아니에요?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한재혁 교수는 단호하게 말하고 가버립니다. 민주는 짜증스럽게 세희를 쳐다봐요. 뭐야, 당신이 그 유명한 낙하산 인턴이야? 세희는 얼굴이 굳습니다. 낙하산이라뇨? 할아버지 덕에 편하게 들어온 거 아니에요? 면접도 안 봤다며? 세희는 참았던 감정이 폭발합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참아왔거든요. 당신이야말로 진짜 낙하산 아닌가요? 강우진 회장 손자면서 응급실에 봉사하러 왔다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민주는 당황합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자신에게 이렇게 대든 사람이 없었거든요. 뭐라고? 제가 어떻게 여기 들어왔든 그건 당신이 알 바 아니에요. 그리고 환자들한테 방해만 안 되면 됐어요. 도와주실 거면 도와주시고 아니면 그냥 가세요. 세희는 쿨하게 돌아서서 환자에게로 향합니다. 민주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이를 갈며 따라붙어요. 좋아.
어디 한번 해보자고. 이날 이후 민준과 세희는 매일같이 충돌합니다. 이 환자 혈압 체크 좀 해주세요. 내가 왜? 봉사하러 온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냥 관광 온 거예요? 채. 민주는 투덜거리면서도 시키는 대로 합니다. 하지만 내심 궁금해요. 이 여자는 왜 이렇게 환자에게 진심일까? 어느 날 민주는 세희가 환자와 대화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할머니, 여기 많이 아프세요? 세희는 80대 노인 환자의 손을 잡으며 다정하게 묻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세희의 표정이 일그러져요. 마치 통증을 함께 느끼는 것처럼. 할머니, 복부 오른쪽 아래가 콕콕 쑤시고 누르면 더 아프죠? 어머,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느껴요. 할머니 통증이. 걱정 마세요. 지금 바로 검사해 드릴게요. 세희는 서둘러 한재혁 교수를 찾아가 환자 상태를 보고하고 급성 충수염 진단을 받아 수술로 연결시킵니다. 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낍니다. 환자의 통증을 느낀다고? 그게 말이 돼? 하지만 세희는 진짜 그런 것 같았어요. 환자를 볼 때마다 표정이 변하고 마치 환자와 하나가 된 것처럼 행동하거든요. 신기하네. 며칠 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40대 남성 환자가 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들어왔어요. 배가 너무 아파요. 박지훈 인턴이 먼저 환자를 진찰합니다. 장염 같은데요? 일단 수액 처방하고. 네. 이막 다시 작성해줘. 챕터당 1,800자로 맞춰줘. 경과 지켜보죠. 최수진도 동의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보여요. 혈액 검사 결과도 특이사항 없고요. 하지만 세희는 뭔가 이상함을 느낍니다. 환자의 손을 잡았을 때 단순한 장염과는 다른 강렬한 통증이 전달됐거든요. 잠깐만요. 이 환자 단순 장염이 아닐 수도 있어요. 박지훈이 비웃듯 말합니다. 또 시작이네. 5세의 인턴, 당신 환자 통증 느낀다는 그 능력 믿지 마요. 의학은 과학이에요. 하지만 검사 결과가 정상인데 뭘 더해요? 괜히 환자 불안하게 만들지 말고. 세희는 고민에 빠집니다. 하지만 환자의 통증이 계속 전달돼요. 이건 분명 위급한 상황이에요.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희는 결심합니다. 그녀는 한재혁 교수를 찾아가요. 교수님, 저 42번 환자 CT 한 번만 찍어주시면 안 될까요? CT? 박 인턴 말로는 단순 장염이라던데? 제가 환자한테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장갑막 동맥 혈전증일 수도 있어요. 한재혁 교수는 세희를 빤히 쳐다봅니다. 장갑막 동맥 혈전증은 드물지만 치명적인 질환이에요. 놓치면 환자는 목숨을 잃을 수 있죠. 확신하나? 네, 교수님. 좋아. CT 찍어보세. CT 결과가 나왔을 때 박지훈과 최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합니다. 장갑막, 동맥 혈전증? 이게 어떻게... 한재혁 교수는 즉시 환자를 수술실로 이송 지시를 내립니다. 10분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거야. 잘했어, 세희. 세희는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환자가 살았어요. 이 광경을 멀리서 지켜본 민주는 충격을 받습니다. 저 여자, 진짜였어. 환자의 통증을 느낄 수 있다는 게. 그날 밤 민주는 세희를 따로 불러냅니다. 저기, 오세희. 왜요? 대단했어. 세희는 의외라는 표정을 짓습니다. 당신이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랐네요. 나도 놀랐어. 환자 통증을 진짜 느낄 수 있다니. 그런 능력이 정말 있구나. 세희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합니다. 능력이 아니에요.
저주예요. 저주? 환자가 아플 때마다 저도 아파요. 환자가 두려워할 때마다 저도 두려워요. 환자가 죽어갈 때 저도 함께 죽어가는 기분이에요. 민주는 말문이 막힙니다. 그런데도 의사를 하려는 거야? 네. 이게 제 운명이니까요. 아버지가 제게 남긴 유산이니까요. 민주는 세희의 눈을 바라봅니다. 그 눈에는 슬픔과 동시에 강한 의지가 담겨 있어요. 이 여자, 진짜 의사야. 민준과 세희의 관계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민준은 이제 세희를 무시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녀를 돕기 시작하죠. 환자 이송도 솔선해서 하고 세희가 힘들어하면 커피를 건네기도 해요. 왜 이래요? 뭐가? 갑자기 친절해져서 오싹해요. 쳇, 그냥 받아. 마시기 싫으면 말고. 민주는 투덜거리지만 얼굴이 빨개집니다. 어느 날 밤 야간 당직 중이었어요. 세희와 민주는 응급실에 단둘이 남았습니다. 민준 씨, 응? 당신도 의대 나왔다고 들었어요. 왜 의사 안 해요? 민준의 표정이 굳습니다. 그냥은 무슨 의사 면허까지 땄으면서요. 관심 끄라고. 민주는 차갑게 말하고 자리를 뜨려 합니다. 그런데 그때 복통을 호소하는 20대 여성 환자가 들어와요. 으, 배가 너무 아파요. 순간 민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합니다.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려요. 민준 씨? 민준 씨. 세희가 불러도 민준은 반응이 없어요. 그의 온몸이 떨리고 식은땀이 흐릅니다. 패닉 상태예요. 세희는 서둘러 민준을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민준 씨, 진정하세요. 심호흡하세요. 하, 하. 민준은 한참 동안 숨을 고르다가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미안해. 괜찮아요. 천천히 말해봐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7년 전, 나도 의대생이었어. 응급실 실습 중이었고, 그날 민주는 응급실에서 복통을 호소하는 20대 여성을 진료했어요. 선생님, 배가 너무 아파요. 당시 젊고 자신만만했던 민주는 간단한 촉진만 하고 진단을 내렸어요. 단순 복통 같은데요. 진통제 처방해 드릴게요. 하지만 정말 심하게 아픈데 걱정 마세요. 금방 나아질 거예요. 민주는 환자를 귀가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환자는 집에서 쓰러졌어요. 급성 맹장염이 터져서 복막염으로 진행된 거예요.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환자는 사망했어요. 내가 죽인 거야. 민주는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조금만 더 신중했다면, 조금만 더 자세히 봤다면, 그녀는 살 수 있었어. 하지만 나는 자만했고 건성으로 봤어. 그래서 그녀는 죽었어. 세희는 민준의 고통이 느껴집니다. 그녀의 공감 능력 때문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의 아픔이 전달되는 거예요. 민준 씨, 그 이후로 나는 환자를 볼 수가 없었어. 환자를 볼 때마다 그녀가 보여. 내가 죽인 그 환자가. 그래서 도망쳤어. 의사를 포기하고 술과 파티로 도망쳤어. 세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합니다. 그 환자는 민준 씨가 실수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뭐? 민준 씨가 배우는 중이었기 때문에 불운을 겪은 거예요. 실수는 누구나 해요.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예요. 민준은 고개를 듭니다. 하지만 민준 씨가 도망친 7년 동안 민준 씨가 구할 수 있었던 수많은 생명들은 어떻게 하죠? 민준은 할 말을 잃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 죄책감 때문에 구할 수 있는 생명까지 포기한다면 그게 더 큰 죄예요. 세희의 말은 민준의 가슴을 파고듭니다. 민준 씨, 아직 늦지 않았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민준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고마워. 천만에요. 그날 밤 민준은 처음으로 7년간의 트라우마를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세희 덕분에 다시 의사의 꿈을 꿀 수 있게 됐어요. 며칠 후 응급실에 작은 환자가 실려옵니다. 선생님, 우리 딸이, 우리 지우가 5살 여자아이 이지우. 그녀는 중증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어요. 얼굴은 새파랗고 호흡도 가빠요. 세희는 즉시 지우를 진료합니다. 지우야, 괜찮아. 선생님이 있어. 세희가 지우의 손을 잡는 순간 강렬한 통증이 전달됩니다. 심장이 쥐어짜이는 듯한 고통이에요. 이 아이, 심장이 너무 안 좋아. 세희는 서둘러 검사를 진행합니다. 결과는 심각해요. 지우는 즉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태예요. 어머님, 지우가 심장 수술을 받아야 해요. 지우 엄마는 눈물을 흘립니다. 수술비가 얼마나 나올까요? 약 5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5천만 원. 지우 엄마는 절망적인 표정을 짓습니다. 그녀는 혼자서 지우를 키우는 저소득층 싱글맘이에요. 그런 돈을 구할 방법이 없어요. 선생님, 제발, 우리 지우만 살려주세요. 지우 엄마는 세희의 손을 붙잡고 애원합니다. 세희는 지우 엄마에게서 자신의 어머니 모습을 봐요. 그리고 지우에게서 어린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이 아이를 꼭 살려야 해. 세희는 결심합니다. 그날 밤 세희는 강우진 회장을 찾아갑니다. 회장님, 부탁이 있습니다. 무슨 부탁인가? 이지우라는 5살 아이가 있어요. 심장병으로 수술이 필요한데 가족이 수술비를 감당할 수 없어요. 회장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강우진 회장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합니다. 좋아요. 우리 병원 이사회에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세희, 네, 당신은 모든 환자를 구할 수 없어요. 의사로서 한계를 알아야 해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구할 수 있는 생명은 반드시 구하고 싶어요. 강우진 회장은 세희를 보며 미소 짓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의 오태준 소방관을 보는 것 같아요. 좋아요. 제가 돕겠습니다. 하지만 지우의 상태는 점점 악화됩니다. 선생님, 지우가 숨을 못 쉬어요. 세희는 서둘러 지우에게 달려갑니다. 지우의 심장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어요. 즉시 대학병원으로 이송해야 해요. 응급 이송 준비해 주세요. 하지만 문제가 생깁니다. 폭우가 쏟아지고 있고 모든 구급차가 출동 중이에요. 어떡하지? 세희는 패닉에 빠집니다. 그때 누군가 그녀의 어깨를 잡아요. 내가 운전할게. 민준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차키를 꺼내며 말합니다. 당신은 뒤에서 아이를 살려. 내가 최대한 빨리 데려다 줄게. 세희는 민준을 바라봅니다. 그의 눈에는 7년 전과는 다른 결의가 담겨 있어요. 고마워요. 뭘? 이제 나도 의사잖아. 빗속을 가르며 민준의 차가 질주합니다. 뒷좌석에서 세희는 지우의 상태를 계속 체크해요.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고 산소 포화도도 떨어지고 있어요. 지우야, 버텨. 조금만 버텨. 세희는 지우의 작은 손을 꼭 잡습니다. 그 순간 지우의 통증과 두려움이 세희에게 쏟아져 들어와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고 숨이 막혀요. 세희, 괜찮아? 민준이 백미러로 세희를 봅니다. 괜찮아요. 계속 가요. 세희는 이를 악물고 버팁니다.
자신의 고통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우를 살려야 해요.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버텨. 민주는 빗길을 미친 듯이 달립니다. 그의 손에도 땀이 배어요. 7년 만에 다시 느끼는 이 감정, 환자를 살리기 위해 달리는 이 긴장감. 맞아. 이거였어. 내가 의사가 되고 싶었던 이유. 마침내 대학병원에 도착합니다. 응급 환자입니다. 5세 여아, 선천성 심장병, 심정지 위험. 의료진이 달려와 지우를 응급실로 이송합니다. 세희와 민주는 탈진해서 복도에 주저앉아요. 하, 하.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숨을 고릅니다. 그리고 서로를 바라봐요. 고마워요, 민준 씨. 나야말로. 당신 덕분에 다시 느꼈어. 의사로서의 감각을. 세희는 미소 짓습니다. 잘했어요. 우리, 응, 우리 잘했어. 두 사람은 손을 마주 잡습니다. 처음으로 느끼는 동질감, 신뢰, 그리고 설렘. 6시간의 대수술 끝에 지우는 살아났습니다. 수술 성공했습니다. 집도이의 말에 세희와 민주는 서로를 껴안으며 울음을 터뜨려요. 살았어. 지우가 살았어. 잘했어, 세희. 정말 잘했어. 두 사람의 눈빛에는 이제 적대감이 아닌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이 담겨 있습니다. 그날 이후 민준과 세희는 진정한 파트너가 됩니다. 서브플롯 박지훈과 최수진의 변화. 한편 박지훈은 세희를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세희? 응? 왜? 저번에 장갑막 동맥 혈전 증건. 대단했어. 박지훈은 어색하게 말합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세희의 실력을 부정할 수 없어요. 고마워, 지훈아. 그리고 미안해. 처음에 너한테 너무 심하게 굴었어. 세희는 고개를 젓습니다. 괜찮아. 이해해. 다들 열심히 해서 들어온 건데 나만 특혜받은 것처럼 보였으니까. 그래도 이제 보니까 너도 진짜 실력이 있더라. 특히 환자 진단하는 건 나보다 나은 것 같아. 박지훈은 씁쓸하게 웃습니다. 공부로만 배운 지식이랑 환자를 진짜 이해하는 건 다른 거구나 싶어. 세희는 박지훈의 어깨를 두드립니다. 지훈이도 충분히 훌륭한 의사야. 우리 함께 열심히 하자. 응. 박지훈은 세희를 보며 미묘한 감정을 느낍니다. 존경심일까? 아니면 그 이상일까? 최수진도 변하고 있어요. 어느 날 최수진은 세희가 환자를 대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할아버지, 오늘 기분이 좀 나아지셨어요? 세희는 80대 암 환자의 손을 잡으며 다정하게 묻습니다. 응, 내 덕분에 조금 나은 것 같구나. 다행이에요. 오늘 날씨 좋은데 창문 열어드릴까요? 그래주면 고맙지. 세희는 환자를 위해 창문을 열고 베개를 정리하고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마치 자신의 가족을 대하듯이요. 최수진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합니다. 나는 의사가 되려는 진짜 이유가 뭐였지? 최수진은 어릴 때부터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건 성공을 위한 수단이 돼버렸죠. 좋은 대학, 좋은 병원, 높은 연봉. 하지만 세희는 환자를 진심으로 사랑하는구나. 그날 저녁 최수진은 세희를 불러냅니다. 세희야. 응? 수진아, 무슨 일이야? 저기, 미안해. 응? 처음에 너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어. 질투했던 것 같아. 세희는 놀랍니다. 질투? 뭘? 너는 진짜 환자를 사랑하잖아. 나는 그게 없었어. 그냥 의사라는 직업이 좋았을 뿐이야. 최수진은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하지만 너 보면서 깨달았어. 의사는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치유하는 거구나. 세희는 최수진의 손을 잡습니다. 수진아, 늦지 않았어. 우리 함께 좋은 의사가 되자. 응, 고마워. 두 사람은 진정한 친구가 됩니다. 한편 우진 그룹 내부에서는 어두운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강영철 부회장, 58세. 강우진 회장의 동생이에요. 형님은 항상 나를 무시했어. 강영철은 혼자 술잔을 기울이며 중얼거립니다. 평생 형의 그늘에 가려진 삶이었어요. 형은 천재 경영인으로 칭송받고 자신은 동생으로만 불렸죠. 내 아들, 준혁이만이라도 제대로 치료해주고 싶었는데 강영철의 아들 강준혁은 희귀병을 앓고 있어요. 치료비만 해도 수십억 원이 들죠. 강영철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 10년간 회사 자금을 횡령해 왔습니다. 형님이 눈치챈 것 같아. 이대로는 안 돼. 강영철은 비서를 부릅니다. 형님을 제거해야겠어. 예. 회장님을 말씀이십니까? 그래. 내가 회장이 돼야 해. 그래야 준혁이를 살릴 수 있어. 강영철은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첫 번째, 민준을 후계자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민준이 낙하산 인턴 오세희와 가까워진 걸 이용하면 돼요. 두 번째, 병원 내 파벌을 매수해서 강우진 회장을 고립시키기. 세 번째, 회장의 건강을 악화시켜서 자연스럽게 물러나게 하기. 완벽해. 이제 시작이야. 강영철은 먼저 병원 이사들을 매수합니다. 오세희라는 인턴 들어보셨죠? 아, 그 낙하산 인턴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강민준이 그 여자와 가깝게 지내고 있어요. 이건 후계자로서 부적절한 행동 아닙니까? 그렇긴 하죠. 민준은 아직 어립니다. 그리고 7년간 방황했던 전력도 있고요. 후계자 자격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강영철의 말에 이사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누가 후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까? 제가 임시로라도 회장직을 맡아야 하지 않을까요? 형님의 건강도 좋지 않으시고. 강영철의 음모가 서서히 실행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세희와 민주는 그런 음모를 모른 채 서로에게 점점 빠져들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민주는 세희를 병원 옥상으로 부릅니다. 여기 왜 불렀어요? 그냥 얘기 좀 하고 싶어서. 민주는 어색하게 말합니다. 세희는 피식 웃어요. 무슨 얘기인데요? 저기, 세희. 응? 나 요즘 이상해. 뭐가? 너만 보면 심장이 이상하게 뛰어. 너만 생각나. 자다가도 깨서 너 생각해. 이게 뭐지? 세희는 얼굴이 빨개집니다. 그게 나 혹시 너 좋아하는 거 맞지? 민주는 세희의 눈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세희는 가슴이 두근거려요. 사실 그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네. 민준 씨 보면 자꾸 웃게 되고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그런데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고. 민주는 세희에게 한 걸음 다가갑니다. 세희. 네. 내가 7년 동안 잃어버렸던 것들. 너 덕분에 다시 찾았어. 의사로서의 꿈, 환자를 대하는 마음, 그리고 민주는 세희의 손을 잡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 세희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저도요. 민준 씨 덕분에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네. 계속 걸 알았어요. 세희, 민준 씨.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술이 가까워져요. 키스.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였어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껴안고 사랑을 확인합니다. 사랑해, 세희. 저도 사랑해요, 민준 씨. 다음 날 민주는 이사회에 참석합니다.
강영철이 공격을 시작해요. 민준, 자네는 요즘 오세희라는 인턴과 가깝게 지낸다고 들었네. 네, 그렇습니다. 그건 후계자로서 부적절한 행동 아닌가? 낙하산 인턴과 연문설이라니. 이사들이 웅성거립니다. 민주는 일어서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오세희는 낙하산이 아닙니다. 그녀는 실력 있는 의사이고 제가 선택한 사람입니다. 선택한 사람? 네. 저는 오세희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 우진그룹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이사회장이 술렁입니다. 강영철은 분노에 찬 눈빛으로 민준을 노려봐요. 민준, 자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제 진심입니다. 오세희는 저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앞으로도 제 곁에 있을 사람입니다. 민준의 선언에 이사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당당해요. 세희는 이사회 밖에서 이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립니다. 민준 씨, 고마워요. 그날 밤 강우진 회장이 갑자기 쓰러집니다. 회장님, 회장님. 비서가 급히 119에 신고하고 회장은 제1종합병원으로 이송돼요. 진단 결과는 뇌출혈. 즉시 수술이 필요합니다. 한재혁 교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세희와 민주는 충격을 받아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민주는 수술실 앞에서 무너집니다. 세희가 그를 꼭 안아줘요. 괜찮을 거예요. 할아버지는 강하신 분이에요. 세희, 나 무서워. 할아버지를 잃을까봐. 걱정 마요. 우리가 지킬 거예요.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강영철이 즉시 회장 대행 권한을 행사하며 민준을 이사회에서 배제해요. 민준은 아직 어리다. 회장님이 회복하실 때까지 내가 대행하겠다. 하지만 삼촌, 이건 내 권한이다. 물러서거라. 그리고 세희에게도 병원 출입 금지 명령이 내려집니다. 오세희 인턴은 즉시 병원을 떠나라. 무슨 근거로요? 회장님의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는 이사회 결정이다. 세희는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민준과 세희는 함께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할아버지가 쓰러진 게 이상해. 뇌출혈이라니. 할아버지는 건강하셨는데. 혹시 누가 일부러? 그럴 리가. 설마. 민주는 할아버지의 의료 기록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요. 세희, 할아버지가 최근 3개월간 알 수 없는 약물을 처방받았어. 뭐, 어떤 약물인데요? 치매 유발 약물이야. 그리고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도 포함돼 있어. 세희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럼 누가 일부러 회장님께 약물을 투여한 거예요? 주치의를 확인해 봐야 해. 누가 이 처방을 내렸는지. 두 사람은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치의가 강영철에게 거액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요. 삼촌이 할아버지를. 민준은 분노와 충격에 떨립니다. 민준 씨, 진정해요. 우리 증거를 확보해야 해요. 그래, 증거를. 세희와 민준은 밤에 병원에 잠입합니다. 조심해요. 경비가 순찰 돌아요. 알았어. 두 사람은 주치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약물 투여 기록을 확보해요. 그리고 강영철과 주치의의 금전 거래 내역도 발견합니다. 이걸로 충분해. 이사회에 제출하면 삼촌을 고발할 수 있어. 하지만 위험할 거예요. 강영철 부회장이 가만히 있을 리 없어요. 괜찮아. 나는 할아버지를 지켜야 해. 민준의 눈빛은 결연해요. 이사회 당일, 강영철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회의를 주재합니다. 오늘은 중요한 안건이 있습니다. 강우진 회장님의 건강이 좋지 않으니 새로운 회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누구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당연히 저죠.
제가 가장 경험이 많고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립니다. 민준과 세희가 들어와요. 삼촌, 잠깐만요. 민준, 여기 어떻게 들어왔나? 당장 나가. 나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준은 증거 자료를 이사들에게 배포합니다. 강영철 부회장은 10년간 회사 자금을 횡령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께 치매 유발 약물을 투여해 건강을 악화시켰습니다. 이사회장이 술렁입니다. 강영철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요. 무슨 헛소리야. 헛소리가 아닙니다. 여기 증거가 있어요. 세희도 나섭니다. 주치의와의 금전 거래 내역, 약물 투여 기록, 횡령 증거까지 모두 확보했습니다. 이사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강 부회장? 강영철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나는 형이 항상 나를 무시했어. 항상 형만 칭찬받고 나는 그늘에 가려졌어. 그는 오열하기 시작해요. 내 아들, 준혁이가 죽어가는데 형은 도와주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직접, 그래서 회사 돈을 훔치고 형님을 죽이려 한 겁니까? 민주는 차갑게 말합니다. 준혁이를 위한 거였어. 아들을 살리고 싶었을 뿐이야. 그래도 안 돼요. 범죄는 범죄예요. 세희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강영철은 결국 체포됩니다. 이사회는 민준을 정식 후계자로 인정합니다. 민준, 이제 당신이 우진그룹을 이끌어갈 차례입니다. 민준은 일어서서 선언합니다. 저는 7년간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책임을 지겠습니다. 할아버지의 정신을 이어받아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기업을 만들겠습니다. 이사들은 박수를 보냅니다. 세희는 민준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당신은 진짜 훌륭한 사람이에요, 민준 씨. 강우진 회장은 서서히 건강을 회복합니다. 약물 투여를 중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자 회장의 상태는 놀랍게 좋아졌어요. 할아버지, 민준아, 잘 견뎌줘서 고맙구나. 할아버지, 저 이제 의사가 되려고 해요. 의사? 네. 7년 만에 다시 도전하려고요. 그리고 할아버지 회사도 이끌 거예요. 의사이자 경영인으로서요. 강우진 회장은 눈물을 흘리며 손자를 껴안습니다. 자랑스럽다, 민준아. 정말 자랑스러워. 강영철은 재판을 받습니다. 법정에서 그는 마지막으로 형에게 말합니다. 형님, 미안합니다. 저는 형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형님처럼 인정받고 싶었어요. 강우진 회장은 슬픈 눈빛으로 동생을 바라봅니다. 영철아, 나는 너를 항상 자랑스러워했어. 단지 표현하지 못했을 뿐이야. 형님, 준혁이 치료는 내가 책임질게. 그러니 넌 죗값을 치르고 오너라. 강영철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입니다. 세희의 어머니도 성공적으로 심장 수술을 받고 회복합니다. 엄마, 세희야, 고마워. 내가 날 살렸구나. 엄마 앞으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그럼 손주 얼굴 봐야지. 세희는 얼굴이 빨개집니다. 엄마, 어머니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합니다.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우리 딸이 훌륭한 의사가 됐다고. 아빠, 저 잘하고 있는 거죠? 세희는 아버지의 소방관 배지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립니다. 박지우는 세희를 따로 불러냅니다. 세희, 할 말이 있어. 응? 뭔데? 박지우는 용기를 내어 말합니다. 너 좋아해. 처음 본 순간부터 좋아했던 것 같아. 세희는 난처한 표정을 짓습니다. 지훈아, 알아. 너는 민준이를 좋아하잖아. 박지우는 쓸쓸하게 웃습니다.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미련 없이 보내고 싶어서. 지훈아,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좋은 친구로 남자. 응.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눕니다. 병원 카페에서 최수진은 세희에게 말합니다. 세희야, 나 외과 전문에 포기하기로 했어. 예. 왜? 소아과로 갈 거야. 너 보면서 깨달았거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 세희는 미소 짓습니다. 잘 생각했어, 수진아. 넌 분명 훌륭한 소아과 의사가 될 거야. 너도. 넌 최고의 흉부외과 의사가 될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습니다. 3년 후, 세희는 제1종합병원 흉부외과 전문의가 됐어요. 그녀는 여전히 환자의 통증을 느끼지만 이제는 그걸 통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환자분, 수술 잘 끝났어요. 걱정 마세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세희는 환자의 손을 꼭 잡아주며 미소 짓습니다. 민주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하고 우진 그룹 부회장이 됐어요. 그는 생명 중심 경영 철학을 실현하며 저소득층 환자를 위한 무료 진료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우리 병원은 돈이 아니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민준의 경영 철학은 업계에 큰 반향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희와 민준의 결혼식 날, 신랑 신부 입장합니다. 하객들의 박수 속에 두 사람이 입장해요. 세희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민준은 턱시도를 입고 있습니다. 민준 씨 떨려요. 나도. 근데 행복해. 저도요. 주례사가 끝나고 민준이 마이크를 잡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특별한 것을 공개하고 싶습니다. 민준은 세희의 손을 잡고 소방관 배지를 꺼냅니다. 이 배지는 15년 전 화재 현장에서 순직하신 오태준 소방관님의 유품입니다. 오태준 소방관님은 제 할아버지의 생명을 구하셨고 저와 세희가 만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객들이 조용히 경청합니다. 이 배지는 우리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쳐준 유산입니다. 우리는 이 정신을 다음 세대에 물려줄 것입니다. 세희도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살린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살리고 있어요. 아버지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어요. 하객들은 박수를 보냅니다. 5년 후, 세희와 민주는 쌍둥이 남매의 부모가 됐어요. 엄마, 할아버지 사진 봐요. 응, 저분이 너희 외할아버지시야. 소방관이셨지. 멋있다. 나도 소방관 될 거야. 나는 의사 할 거야. 아이들은 천진난만하게 웃습니다. 강우진 회장은 증손자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증손주들, 참 사랑스럽구나. 할아버지, 제가 운영하는 저소득층 무료 진료소에 한번 오세요. 그래, 꼭 가마. 어느 날 강우진 회장은 세희의 진료소를 방문합니다. 세희, 여기가 자네가 만든 곳인가? 네, 회장님.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곳이에요. 훌륭하네. 자네 아버지가 구한 건 나 한 사람이 아니라 자네를 통해 구해질 수많은 생명이었구나. 세희는 눈물을 흘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아니야. 내가 감사하지. 세희 가족 거실의 벽에는 아버지 오태준의 소방관 배지가 액자에 담겨 걸려 있어요. 쌍둥이 남매는 배지를 보며 말합니다. 외할아버지, 멋있지? 응. 우리도 외할아버지처럼 사람들을 구할 거야. 세희와 민주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 그것이 가장 숭고한 불씨입니다. 그 불씨는 세대를 넘어 계속 타오를 것입니다. 강우진 회장이 오태준 소방관의 묘소를 찾아갑니다. 오 소방관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준 생명 헛되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묘소에 꽃을 놓고 경례를 합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의사 이야기가 아니라 생명의 소중함과 사랑, 희생, 그리고 희망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생명을 구하는 일, 그것이 가장 숭고한 불씨라는 메시지. 여러분의 가슴에도 이 불씨가 타오르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